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윤리위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거의 사이비 기자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사이비라고 썼다고 저한테 4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겼어요. 어쨌든 항소심까지 다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게 재판이라는 게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대장동 공판만 지금 130차례가 넘었고,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네. 몇 차례를 더 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이재명 증인으로 재판까지. 나간 것만 한 30차례 네. 지금 네. 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 프로 증인이라고 뭐 프로 불참너처럼 프로 증인. 예, 왜냐면은 이제 거의 증인이 이 정도면 직업 아니냐고. 그래. 예. 참 씁쓸하지만 왜냐면 본인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늘 대단하다라고 늘 여깁니다. 유동규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멘탈이 무너질 때도 무너져야 되는 순간도 얼마나 많았으며 또 이재명이라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자 희대의 범죄자와 사실 그 머리 좋잖아요. 막 머리 팡팡 돌아가고 즉흥적으로 자기 빠져나가려고 직접적으로 직접 신문도 하고 하면서 야바이 거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버티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늘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재판 있으시고 내일도 재판 있으시다고요? 오늘은 이제 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네. 대장동 이제 증인에 네. 출석했고, 네. 이제 한 번만 더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증인하는 거는 이제 제 재판에서 끝난 것 네. 같고요. 이재명 재판에 증인 출석했는데 이제 네. 검찰 신문 끝났고 네. 내일부터 예. 이재명 변호사가 예. 저를 신문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무려 4.5개일, 네. 정진상 변호사가 4.5개일, 둘이 합쳐서 9개일 동안 저를 예.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탁탁 털겠죠. 또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시 묻고 뭐 다시 하면서.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말하고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야바이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네네. 꼬리 자르게 해야 되잖아요, 도마뱀.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이 도마뱀이시니까 예. 꼬리를 잘라야 되니까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온갖 무공이 난무할 겁니다. 네. 예, 현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혜영 님인가요? 노벨 증인상을 수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주셨네요. 예. 그래도 이동규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버티시는 건 그래도 그걸 알아주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또 네.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가족이죠. 딸하고 네. 아내가 아니면은 네. 아들 자식들이 아니면 네. 못 견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자식들 생각하면은 네. 저들이 아버지 없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많이 나죠. 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며칠 전에, 네. 진보 쪽, 그러니까 좌파 쪽 패널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좌파 쪽 패널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무죄래. 15일도 무죄고, 15일 무죄는 1000%인데, 25일 무죄는 3000%래. 아니, 그래서 당신 변호사도 아닌데,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그랬더니, 그거 이재명 변호하는 변호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3000%가 무죄다.
이재명 변호사요? 예. 아이고. 김영 변호사 뭐라 그랬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김영 무죄라 그랬는데 5년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3000%가 무죄다 그러면 한 30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예. 내일, 이게 이제 15일 날, 네. 저는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일 날. 예. 다시 죄송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아,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유, 많은 분들은 법정 구속해라, 이렇게. 아니, 근데 왜냐면 생각하시는데. 선거법으로 하긴 어렵고, 네네. 이제 25일 날이 제가 볼 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25일 날. 예. 예. 그때는 진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잖아요. 사법방해죄니까 예. 외국 같은 데서는요, 예.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네. 예. 그렇지요. 선진국일수록 네. 이제 그런 범죄는 굉장히 세게 묻는데 그렇죠. 후진국들이 좀 약합니다. 네. 우리도 사법부의 어떤 그런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예, 지금 일반 사람들은요, 네. 위증교사했을 경우에는 네.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네. 거의 한 90% 정도가 법정 구속됩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난 중립적인,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그 순수하게 법만 이렇게 연구하시거나 혹은 법 쪽에 덕목 높은 그런 법조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못 빠져나간다. 위증교사는 못 빠져나간다. 네, 100%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 저는 네. 그 변호사 아까 거기 좌파 패널이 네. 1000%라고 그랬죠? 네네. 1000% 곱하기 만배. 김만배. 만배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만배. 네. 예. 내일 재판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재명한테. 예. 왜 중요하죠? 내일 재판이요? 예. 내일 재판은 이재명 재판? 예, 이재명 재판. 글쎄. 이재명 재판에 네.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내일이 재밌다는 거죠. 재밌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예. 이재명의 그 변호사들이 네. 현란한 무공이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 파티가 이제 무려 9일 동안 이제 벌어질 예정이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변호사들 사실 또 이재명 변호사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다 이재명.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진상으로 자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관련이 없고 정진상이 못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정진상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정진상이 왜 술을 먹어갖고 거의 그 수준이죠? 왜 김만배랑 술을 먹어갖고? 예, 내가 아니라 정진상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정진상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 내용에 많이 나와서 정진상은 못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네네. 예, 네가 좀 해라. 네. 해가지고 아무튼 정진상은 이 꼬리 자르기에 네. 예, 요번에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찌됐든, 이번 내일의 재판, 결과나 혹은 재판 과정들, 기자들이 요즘은 재판에 옛날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왜냐하면 뭐 공소장 보고 또, 검찰이 뭐 그전에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 재판이 중요해요. 재판에서 네.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재판에서 쏟아져 나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네.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서 단계에서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유무죄 판단이 거의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은 이제 올라오면은 네. 이제 금방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조서 관련돼 가지고 네. 부인하면은 한번 신문하고 네. 대충 이제 끝나고 네. 정리하는데 네네. 지금은 부인하면은 네. 그 관련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법정에서 해야 돼요. 그 판사님이 뭘 못 그렇죠, 보냐면 조서를 못 봐요. 그렇죠. 관련 조서를.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증인한테 들어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네네. 변호사들이 날뛰는 거예요, 지금. 예. 변호사 세상이 됐구나. 예, 날뛰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하죠. 야, 이재명 방탄을 해서 하다 국가 안보까지 이제 시비를 겁니다. 네. 야기인즉슨 그래요. 민세 아시죠? 민세. 김민석. 김민석이 드디어 마침내 이것까지도 시비를 겁니다. 뭐요? 바로 국가 긴급 안보 대책 회의. 예. 아니, 국가가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안보의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 사실은 긴급 회의를 하잖아요. 네. NSC도 소집하고. 네네네. 근데 그 회의를 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다 공수처에서 수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그 나라도 국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돼서 트집을 잡고 뭐 저기를 해라, 무슨 수사를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얘긴즉슨 이겁니다. 혹시 기사 보셨겠지만 한기호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삼성 장군이죠. 한기호라는 의원이 바로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사진이 찍혀갖고 기사화됩니다. 이 문자의 내용 고스란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기호가 삼성 장군이고 네. 신원식도 삼성 장군이에요. 육사 선후배입니다. 그런데 아니 장군 출신이니까 당연히 안보에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게 파병, 즉 파병이 아니라 사실 용병인데 목숨 값으로 돈을 김정은이 다 착복하는 건데 러시아에 보내진 10대 앳된 소년병들, 그 소년병들이 사실 전장에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기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얻어서 미사일로 북한 군을 포격을 하면 심리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김민석이 외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도리어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 국내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즉 외환 위기를 내후 외환이라 그러잖아요. 외환 위기를 끌어들였다. 그 죄는 내란죄나 버금간다 하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신병원이 내가 볼 때는 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 정신과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통하다 이제 맨날 말만 하면 헛소리를 해도 다 통하니까 지네들 지지자들한테 네네. 생각하니까 이제 온갖 괴담에서 이제 괴담 갖고 하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파병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가 일으켰습니까? 러시아가 일으켰죠. 러시아가 일으켰지 우리나라가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합니까? 무슨 정신 환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자의 이 말은 아니 이해는 어차피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당연히. 네. 이해는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가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게 사람들을 갖다 도탄에 빠뜨리니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게 바로 저는 내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 선동이죠. 맞습니다. 김민석은 이게 국지전의 단초를 여는 행위이자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외환 유치 음모, 도리어 전쟁을 완전히 일으켜라는 음모다. 대통령실이 국제 정세를 국내 정치에 일용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파병한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북한군을 폭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폭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못 줘요. 살인무기 아직 못 줍니다. 네. 그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폭격을 한다는 건 북한군을 살상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심리전에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살상시켜도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살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살상을 당할 거를 생각하고 살상을 남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네. 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상 당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파병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군에 네. 살상 당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가서 무슨 뭐에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평화를 위한 겁니까? 침략 전쟁에 네. 그 참전한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남의 나라 전쟁 당하고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북한에다가 네네.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왜 우리나라의 신성한 우리 저기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을 네네. 그 죽음으로 내모느냐? 네. 이걸 가지고 이거를 대북 방송을 통해 갖고 네네. 심리전으로 쓰자.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폐쇄된 나라 북한에서 네. 깨어나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심리전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 네. 이자야말로 지금 뭐냐면 자기 조국이 네. 조국이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자기 조국이 북한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 네. 인권법 하자고 그래도 반대하고, 네. 예? 북한 인권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북한 민주화 관련돼서도 반대하고, 네. 북한에다가 우리나라는 민주화하자고 외치고 그다음에 뭐를 더 줘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다가 네. 북한에다가 민주화하자 그러면 난리를 치고 무슨 전쟁 위험이 생긴다 그러고 네. 이러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저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증거를 확실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용병을 보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국제 규범에 맞는 일이다. 예. 아니,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 아주 똑소리 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략 전쟁입니다. 예. 침략자의 편에 쓴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군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수십 개 국가의 병사들은 침략자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을 방어하고 침략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것과 지금 러시아의 용병, 그러니까 자꾸 제가 용병 그러죠. 파병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게 아니라 러시아 용병으로 간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보면 제네바 협정에서 용병의 어떤 정의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병이 아니라 파병일 때는 자신의 어떤 군복을 입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휘를 바로 자신의 국가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베트남 용병으로 간 게 아니라 베트남 파병입니다. 파월 부대들을 보면 백마 부대와 네. 그 다음에 저기 청룡 부대. 네. 또 하나가 뭐더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세 개 부대는 바로 우리 작전 지휘부가 가서 작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용병으로 간 북한 군인들은 북한 군복 못 입습니다. 러시아 군복이 있고요. 네. 러시아 지휘부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네. 이게 용병의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인당 2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준다고 해요. 네. 월급여를. 예. 이건 뭐야?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를 지키러 간다. 이런 식의 어떤 가치가 없는 그저 돈을 위해서 간 전쟁. 돈 벌러 간 겁니다. 이게 용병이라는 겁니다. 예. 목숨값 딱 이거로 돈이다.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네. 지금 1차로 갔는데 네. 이후에 몇만이 갈지 몇십만이 갈지는 네. 모릅니다. 네. 예. 백마 맹호 청룡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월남에 갈 때만 하더라도 네. 월맹군의 공격을 네네. 자유진영이었던 그 다음에 그 당시 월남을 네네.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명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침략 전쟁에 네네. 동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에 예. 용병으로 갔다. 예. 이거는 뭐냐면 파병도 아니고 용병으로 갔다.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 예.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 그렇죠. 국제 저는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죠.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회담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회담할 때 네. 우리나라도 핵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를 네. 이번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을 네. 이 함부로 못 보게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핵을 갖다 놔야 된다. 네. 미국도 그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계속 야욕을 부리는 게 네. 지금 이제 남중국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만뿐만 아니라 네. 대만을 넘어서 남중국해 전체를 먹으려는 게 중국의 야욕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한 말이 있죠. 네. 항행의 자유. 예. 예. 항행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겠다. 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항행의 자유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국제 무역 질서를 갖다가 네네. 파괴하지 않겠다. 네. 이러면서 미국의 심기를 갖다가 좀 달래는 듯한 네. 말을 하지만
말뿐이지요. 네.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게 그렇죠. 바로 그게 저기 해로입니다. 해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거기 다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이 글로 들어옵니다. 80%입니다. 아, 80%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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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진짜 동의하는 부분이 제가 베트남 파병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네. 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네. 199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YS 정권 때 네. 교육부 장관인데 네. 이대 교수 출신이에요. 김숙희라는 여자가 예. 그것도 또 그 현역 군인들이 있는 국군 안보 대학인가 거기 갖고 강연을 하는데 현역 대령 현역 장군들이 있는 네.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25는 동족 상잔으로 명분 없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은 용병이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는 그 대령들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말을 흐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노를 하고 그래갖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네.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사실은 그런 YS마저도 그런 식의 좌파 학자들한테 놀아난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시키니까 네. 그 이후에도 한홍군이 또는 강정군이 이런 정말 좌파 학자도 아니지 좌파들이 무슨 메가더를 무슨 인류의 역적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저 파병은 베트남을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본부장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용병의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첫 번째가 가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갔느냐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네. 그런데 월남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월남이 만약에 적화됐을 때 그때는 동남아가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고 네. 대만까지 가고 그러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6.25 전쟁에 그렇게 수많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에 걸친 파병을 하는데 1, 2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둘기 부대 등 재건 부대였어요. 네. 그때 사실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김민석 같은 자들이 딱 그겁니다. 임종석, 김민석 같은 자들이 베트남은 용병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파병이야. 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의 조국은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예.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애정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같은 그 매국노가 네. 저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갖다가 북한 거기 갔던 사람을 갖다가 파병이라고 한다면은 네. 아니 그 용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전투에서 북한군이 죽는 게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심리전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갖다가 잘못된 것처럼 네. 이야기한다는 거는 저게 바로 말하면 매국노하고 역적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매국노 역적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270만 원씩 준다고 시사저널이 특종을 했는데 그게 군인들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돈 누구한테 갑니까? 다 김정은한테 가요. 아시잖아요. 북한 그렇죠. 근로자들도 다 아니 착취당하고. 저기 동남아에서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 월급도 네. 전부 다 착취당하고 김정은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식당 운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등등등등 해갖고 예. 여러분들 호기심에 동남아 가면은 북한 식당 가시는 분들 계시고 유튜버들도 북한 식당 가갖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 끌고 하려고 하는데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데 북한 여정원들이랑 예. 히히덕거리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김정은 돈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분노한 대목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김민석이 정말 NA 주사 팔아서 이러느냐? 임종석은 맞아요. NA 주사 파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무슨 얘는 생각을 족보도 없어요. 예, 족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은 확실하게 김정은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를 헤아려서 이게 국가를 이야기한 거고 김민세는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방탄이야. 지금 이걸 얘기함으로써 그 안보까지도 윤 대통령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우리나라를 위협을 했다. 외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탄핵의 하나의 또 요건을 하려고. 이게 왜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간첩들하고 네. 지금 NL 좌파들 특히 한총련 세력들은 완전히 이재명 밑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기어 들어간 세력들하고 지금 김민석이가 네. 이제 이게 세력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요거를 잘 활용해서 네. 얼버무려서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민들 설명회 가갖고도 지난주에 네. 그 녹취록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설명회에서 가가지고 한 이야기들 보면은 주민들을 갖고 놀아요 그냥. 아하. 거짓말로 네네. 살살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갖고 놉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지금 상황이다. 네네. 이런데 지금 이 북한이 만약에요, 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연평도에다가 네. 이번에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비행기를 우리가 날린 게 네네. 연평도에서 왔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뭐냐면 연평도하고 나중에 국지전을 일으킬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본토에다가 쏘면은 김정은을 갖다가 직격 때릴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현무. 연평도를 갖다가 공격하고 네. 연평도에다가 상륙작전을 벌이면 네. 일부 군들은 죽겠지만 네네. 평양 공격은 안 할 거다. 네네.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네네. 북한은. 네네. 그래서 연평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이게 군사적 위협이 있는 것처럼 네네. 예전에 우리가 북풍 관련돼 가지고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듯이 지금 김정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남풍입니다. 남풍.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이 이 전쟁 광들이 네. 진짜 이런 전쟁 위협이 있다. 네. 이거를 실제로 하면서 보여주는 네. 이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김정은으로서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안 지켜져요. 네. 말을 안 들어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억압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한 요만큼만 옥죄면 이게 그 말을 들었는데 네. 지금은 2배, 3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 네네. 이 2배, 3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만이 폭발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 그 불만을 폭발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려니까 뭐냐면 안보 위협으로 네네. 그거를 막으려는 거죠. 네네. 지금 김정은의 계산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안보 위협 정도 갖고는 약발이 얼마 안 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약발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는 연평도를 한번 백령도. 백령도. 네. 그러니까 백령도를 한번 때리겠다. 네네. 이 생각을 지금 북한 김정은이 갖고 있는 거를 네네. 이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지전을 내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건 이미 국지전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일으키면 이것이 저 정부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핵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핵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 김대중이 뭐라고 그랬어? 김대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네. 핵을 만들 의지가 없다. 만들 의지도 예. 그다음에 능력도 없다. 능력도 없다. 네네. 만약에 만들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 까지 이야기한 게 김대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네. 아니면 의지가 없었냐? 의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의지 몇 년 만에 만들었고요. 예. 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예.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리고 다음 정부 들어올 때 노무현 정부 들어올 때 네. 유시민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전쟁 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전쟁이 안 난다고. 맞아요. 진짜 기억력 좋으시다. 네. 맞습니다. 증인로 아닙니까? 예. 저 증인, 프로 증인. 프로 증인로입니다. 노벨 증인상. 예, 노벨 증인상.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음. 아니 전쟁 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전쟁 안 납니다. 이렇게 네. 말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전쟁 위협을 지들 이야기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꾸로.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핵을 안 만든다 그러더니 핵 만들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책임진다며요. 책임 안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 전쟁 나도 고사를 지내도 전쟁이 안 난다며. 전쟁 위협 난다고 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못입니까? 음흠. 그러면 깡패들이 돈 뺐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돈 안 뺏기려고 격투를 해가지고 네. 격투를 하면은 그 깡패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맞서 싸운 사람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평화를 위해서 돈 뺏겨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얻어 터졌는데 맞서서 응징을 하려고 하니까 너 왜 폭력을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야 너는 싸움 좋아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 왜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아니 그 사람한테. 아들이 돈 뺏기고 왔는데 네. 돈 뺏기고 왔어. 그런데 다음 날은 보니까 얻어 터지고 왔어. 네. 그럼 너는 왜 오늘 싸웠어? 예. 그랬더니 돈 뺏기는 거 안 뺏기려고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나도 한번 붙어보려고 싸웠다. 예. 계속 뺏기는 게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예. 싸웠다 그랬더니 네.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김민석이 그럴 거예요. 김민석이는 아들한테 예. 너 평화를 싫어해? 예. 잘 맞았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는 평화를 싫어해? 예. 돈을 빨리 줬어야지. 돈을 미리 갖다 바쳐야지. 예. 빨리 바쳐야지.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가 낫다. 안 맞는 게 좋다. 그래. 너는 그러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든가. 그지? 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라도 줘야지. 예. 그러니까 문재인과 예. 이재명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가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국지전,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면전은 못하고 일부 지역을 빨리 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버티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나서서 이럴 겁니다. 아니요 그거 족버립시다. 우리가 왜 그걸 갖고 우리가 그 보복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다 죽어요. 그냥 갖다 바칩시다. 우리 더러운 평화 났잖아요. 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백령도에 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예. 만약에 희생되거나 이제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퍼포먼스 할 거예요. 네. 예, 정부 때문에 죽었다. 네. 이러면서 또 난리 칠 거예요. 네. 북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네. 정부 때문에 죽었다. 네.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는 진짜 죽창 들고 나가고 그렇게 외치는 놈들 다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빨갱이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인민군들 내려왔을 때 네. 죽창 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죽창 들고 찔러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킨 나라가 그들한테 몸으로 탱크에 몸을 바쳐가지고 지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력 5위 수출 5위 하는 국가가 된 건데 네네.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런 안보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뭐 나라 내놓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은 지금 이재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심각한 탄핵을 완성해야 되는데 탄핵에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외환 그러니까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 전쟁 사주라고 이렇게 기나 길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 세력들은 네. 뭐냐면 그냥 명분을 없으면 만들어야지. 네. 이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돼. 이게 네. 아니라 네. 명분을 만들면 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뭐냐면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합니다. 네. 예전에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남들한테는 검찰청 들어가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지는 못 들어가고 도망을 가 네.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걸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예. 아니, 시민단체를 옹호하고 인권을 옹호했다는 변호사가 도망가는 변호사 처음 봤어. 예. 도망가요, 지는. 교회에 뭐 숨었다고 그 자랑스럽게 또 얘기해. 예. 지가 무슨 국가를 갖다 구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검사 사칭했다 그랬지? 그렇죠. 예. 검사 사칭한 것 때문에 간 거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국가를 구하다가 있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김정진 TV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자, 김민세 한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문다혜와 김혜경이 참.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셔도 돼요. 지금 뭐냐면 북한에서 이게 백령도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이게
백령도 주민분들은 좀 불안하시겠다. 불안하시더라도 이거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백령도를 갖다가 지금 단순히 거론한 게 아닙니다. 네. 무인기 출발이 백령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절실한 게 뭐냐면 체제 유지입니다. 네. 그 체제 유지를 옛날 같이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체제 네.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 북한에서도 뭐냐면 그런 것들을 남파 간첩들한테 분명히 알렸을 거라고 봐요. 네. 의지를. 네. 그래서 남한 사회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 네. 네. 이게 지금 지령으로 내려왔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옛날에도 북한에서 지령 내려오면 그런 분위기 조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령도를 치더라도 네. 네. 이거를 남한 사회의 잘못으로 네. 하게 선동하라. 네. 이게 지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네. 단순한 워딩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미친 워딩인데 네, 네. 이런 워딩을 그냥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북한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하라.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또 뭘 건네겠습니까? 연평도를 쳤더니 우리가 평양을 때려요. 네. 그럼 지들이 핵 쏠 수 있어요? 핵은 못 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김정은 죽이겠다. 네,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네. 연평도를 쏘면은 연평도를 공격한 그 원점 타격. 원점 타격만 허용하겠다. 네, 네. 요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국지전 정도로만 하고 끝냈다. 예. 여기서 이제 옛날에 연평도보다는 훨씬 더 세게 할 겁니다. 그렇죠. 상륙 작전까지 할 거예요. 에어크래프트 타고요. 예. 그래서 상륙 작전까지 하고 여기서 아마 많은 군인들이 사망할 겁니다. 전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려는 지금 예비 동작을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일어나면 니들 좌파들 다 죽었어 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잘한 점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도 잘했고요. 정말 잘한 게 많은데 저기 교통체계 완전히 완벽하게 바꿨고요. 그런데 딱 진짜 이건 잘못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 받았을 때 원점 타격했었어야 돼요. 네. 주저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군인 그때 당시에 군 사령관인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군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격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군 사령관 그거 정말 군복 벗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신원식 안보실장이 있고 예. 또 김영현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발을 하면 그야말로 원점 타격 이상의 100배 응징을 꼭 100배 응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때를 보여줘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못 건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보복하는 걸 아니까 네.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 세력들이 네.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 네. 쿠르드족들이나 뭐 이런 쪽들이 시아파 뭐 쿠르드족 합쳐가지고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이슈는 이쯤에서 예. 한번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자, 그럼 문다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다혜와 김혜경이 왜 같은가에 대한 얘기인데, 야, 문다혜가 사실 문다혜가 아니고 김정숙 일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일가와 그 다음에 이재명 일가지. 이들은 완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참모진들이 시니어와 집사들이야. 네, 맞습니다. 난 차라리, 아까 이거야. 이재명은, 자기 부인의 전부 다 시녀와 집사시켰고, 네. 또 이쪽 집안은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청와대가 다 동원하게. 완전 네. 시녀야, 시녀. 예.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참 기가 막힌 집안이다고 생각하는 게, 문다혜가 뭐 독립된 생계를, 지금 갖고 있어서 저기에 공개 재산, 문재인 재산 공개할 때 빠졌잖아요, 지네들이. 예. 우리는 독립이다. 그런데 웬 독립이 말이지요? 이 문다혜가 하는 모든 숙박업을 전부 다 챙겨줘. 청와대 직원들이. 네. 예를 들어서 수금하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왜 등기부 띄는 거? 이건 또 행정관이 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돈 붙여주는 것도 누가 해? 양이네스인가? 돈 붙여줘. 수익 오면 태국에 있는 또 붙여줘. 전부 다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숙박업을 대신 해줘요. 자,
근데 숙박업 등록을 했느냐? 예. 무등록이거든요. 예, 등록 안 했지.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예.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 예. 이것도 뭐냐면 세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다가 누가 숙박을 했을까? 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숙박하고 예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예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숙박업을 진짜 했나? 네. 예, 숙박업을 한 것처럼 가정에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문다혜한테 보내는 돈에 네. 이게 자금 출처를 네. 좀 더 이게 말하자면 세탁된 돈, 네. 세탁돈 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비세탁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된 돈을 갖다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어? 네. 할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집을 살려도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다희가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네. 청와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 예상은 그래요. 유동규 본부장이 하신 그대로 영등포 경찰서가 나섰어요. 어떻게 나서 CCTV로 확보합니다. 왜 확보를 해? 투숙객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나? 예. 누가 들어갔나? 예. 투숙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오피스텔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다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할 텐데 딱 하나만 밝혔어요. 중년의 여인이 드나들더라. 보니까 중년의 여인이 거의 그 가서 뭐 이불 드러나오고 그러니까 왜 쇼바라고 하네 옛날에 여관 쇼바. 예. 그러니까 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그 저기 퍼드렛 일 하는 그 역할을 중년의 여인이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인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찾아갔나 봐요. 그 여자를 그랬더니 네. 나는 문다혜의 지인이다. 웬 지인이 그렇게 많아? 예, 그러니까요. 지인이 대신 저기 이불 빨래도 해주고, 예. 예, 이불 빨래도 하고 돈도 대신 받고 청소도 하고. 지인 나는 그런 지인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 지인들 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예, 아 정말. 우렁이가 많구나. 예, 오겐키 데스까? 정말. 예. 예.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지인이 많지는 않고 가끔가다 저기 회사에서 보내주는 네. 예 깜빵 동기는 있습니다. 깜빡 동기가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일요 시상가 하는 그런 네. 주간지에서 뭘 봤냐면 지금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요 시사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깡패 있잖아요. 네. 조폭 다른 조폭들이 괜히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를 건대는 거야.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안에서 나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또 이재명이가 뭔가 획책을 뭐 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김성태도 그 목포 나이트판가? 네. 사실 출신이잖아요. 네. 저기 전주 나이트클럽. 전주 나이트클럽파.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게 찐따를 붙을 때 네. 두목이 나서지 않고 왜 저기 넘버 4, 5 뭐 이런 넘버 4, 5도 아니고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행동대들. 행동대들.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제 깜빵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행동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겁이 없어요. 예. 오늘도 듣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이제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야진 오타가 어디 많이 가냐면 이제 징벌방 많이 가요. 징벌방 가가지고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밤 되면은 늑대 울음소리 들려요. 감방에. 왜 그 징벌방에 있는 애들? 아니 9시 넘으면은 한 20분 정도는 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죠. 비명 지르는 애도 있고.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다음에 창문 까야 되고 욕하는 애들도 있고. 예.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욕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쪽 방에서도 이제 이쪽 방에서도 네. 누가 거기서 욕했냐? 거기 10번 방 맞냐? 뭐 이래. 그러면 이쪽에서도 노래가 맞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네가 오든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갈란 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교도관한테
잠깐만 응. 왜요? 손 좀 봐달라. 아니 제가 잠깐 가서 응. 저쪽 쪽에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쪽 애들 영 그래가지고 예. 제가 가서 한번 조용히 시키고 오겠습니다. 예. 부탁을 해. 네네. 그럼 교도관이 들어줘요. 싸우잖아 그럼. 아니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다 이 뜻이신 거죠? 징벌방에 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서 약간의 폭력을 행사하시겠다 이 뜻이십니까?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저 못 참겠어요 뭐 이러면은 주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는 거. 난 또 들어준다는 게 뭔 그러니까 소리가 일단은 이야기 들어줘. 근데 이야기는 들어준다. 교도관이 아주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군요. 너 같은 놈 한둘이 아니다. 늘 맨날 저녁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늑대 울음소리. 예, 그게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도 분명히 누군가가 원래 교도소 안에서는요. 네. 그거를 뭐냐면 범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털 범털. 아니 범털. 그러니까 개털과 범털. 예. 개털은 그냥 일반 범털이 좀 그런 범털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범털 중에서도 게다가 이제 완전히 족보 범털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안 건드려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다른 뭐가 탔다는 거죠. 음모가 있다.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사가 참 나 눈길을 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 기사는 조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택시 기사,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봤던 택시 기사분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이 2번인가를 한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픈 거냐 하고 이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 운전 치상죄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큰 사건이니까. 네. 예. 근데 어쩌겠습니까? 전 관례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타까워 하시더라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다혜가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무서운 데가 국세청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국세청장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했더니 국세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세청장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박업을 하면은요. 일단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며. 예,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맨날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만 빼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정은만 빼고 북한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만 빼고 김정은만 빼고. 네. 예, 김정은 일가만 빼고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문재인만 빼고 혹은 이재명만 빼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룰이 공정한 룰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숙박업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세탁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누가 가갖고 숙박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호텔, 모텔 천지인데 그리고 누가 그 오피스텔 가갖고 비싼 돈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로 사실 자기 집이죠. 거주하는 집을.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사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만 자면 사실 거주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이런 실제로 어떤 집을 빌려주면 거기에 현지인, 로컬 현지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에어비앤비의 또 매력인데 오피스텔에 자려면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주고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똘따가리들 머리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비니까 요걸 갖다 누구한테 렌탈하면 예. 비는 기간 동안 예. 이걸 렌탈을 좀 해주면 네. 이거 돈 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실행으로 옮겨졌겠지.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 뭐 돌대가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비공식 돈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예. 네. 맞아요. 끼지, 예? 예. 없는 그 현금들. 음흠. 그 현금들이 이제 많은데, 음흠. 그거를 공식적으로 주는 방법을 아마 그걸로 택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이슈가 계속되네요. 북한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최재형.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아니,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적으로, 제한할 뿐이지,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써져 있더라. 아니, 세상에 헌법에 써져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쓰기만 하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했는데, 내쫓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옛날에 군사정권에 파쇼 타도는 왜 했어요? 그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에 네. 있는데, 네네. 왜 그때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에 써져 있으니까 헌법에 써져 우리는 있는데, 공화국 맞네. 잠깐 자유민주주의. 일시적으로 네, 통제할 뿐이었지.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바로 최재형 입에서 나온 논리처럼. 그러니까 지들이 해당이 하면 되는 거지. 로맨스고 예.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최재형이가 글쎄 세상에 서울에 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 예. 가갖고 예. 글을 써줬대요. 예. 식당에 사인 같은 거 하잖아. 예. 근데 글을 써줬대요. 예. 뭐라고 써줬냐면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영원히 마시지 않으리. 이렇게 썼답니다. 그냥 물 처먹지 마. 오늘부터 물 처먹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콧구멍을 그냥 이게 그야말로 긁어줄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나라가 주체를 이룩하리라. 예. 이게 김일성의 사실 주체 사상의. 아니 근데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갖다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서신의 그 김영환 아닙니까? 네네. 그 김영환이 이제 북한에 간 거예요. 네네네. 잠수정 타고 갔죠. 예, 잠수정 타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 같이 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갔어요. 네네. 이제 둘이 갔는데 김일성을 2번 만났대요 거기서. 네네. 그런데 2번 만났는데 주체 사상을 같이 이제 거기서 무슨 양반들 시조 옳듯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 선문답 하듯이 네네. 이렇게 딱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북한을 가면서 첫인상부터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자기들보다는 우리나라만큼은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폐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북한에 대한 게 환상이 좀 깨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이제 만났는데 좀 자기는 북한에 김일성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말하는 거 보니까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으로 쓰인 건데 김일성이가 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착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서울 한복판에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 노회라고 하지요. 노회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무슨 장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친북 활동을 해갖고 아예 제명했다. 이 최재형이가 국정감사가 나와갖고 이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너? 그랬더니 나 장로 쪽 어디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아니 원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목자. 네네. 목사. 양치 있는 목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하면 양을 치는 네. 목자가 되리라. 네네. 너희는 양치기. 예, 양치기가 이제 목자인데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자가 선비 사자잖아요. 네네. 예, 선비로 바꿔갖고 이제 목사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아유, 이제 저 종교까지도 해박하시다. 예. 응.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자, 예. 그다음에 전도자, 예. 뭐 이런 말은 있어도 네. 전도하는 자, 예. 뭐 이런 말이 있어도 목사라는 단어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뭐는 있냐면 집사는 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음흠. 예. 그런데 이게 그 목사, 네. 목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치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 없는데 무슨 목자야? 그렇지. 교회가 있어야지. 네. 자기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 음. 그럼 교회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기 교회도 교회가 안 없는 거죠. 나가는데 목사야. 음흠. 옛날에 그냥 했어.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나가?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목사예요, 그게? 그렇죠. 중인데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중입니까? 예? 예. 가급적 스님. 아니 스님입니까? 네. 아니 산에 있을 때 스님이지. 그렇죠. 내려왔어. 머리도 이미 길렀어. 그런데 스님이냐고요. 그렇죠. 머리 기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바이라고 그러죠. 직업은 필요하고 예. 당신 뭐야? 그러면 목사야. 예, 이거 써먹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목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기꾼 저기 그 북한 가라 그냥. 예. 개경아 이거 거기 나는 저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네네. 영주권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미국에다가 네네.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왜, 미국은 왜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활동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저기 뭐 보세요. 네. 임종석이도 네. 반미 그렇게 외치는데 네.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미 하는 애들이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아까 윤미향과 그 남편도 가장 센 그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부부가. 근데 예. 그 딸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슨, 그 음악학교의 피아니스트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내 딸은 저기 하버드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북 좌파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보세요. 반일 운동하면서 네. 노저팬 막 이러는데 그때 네. 뭐냐면 9월에 샴푸로 머리 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선동 좀 당하고 그만 좀 속읍시다. 예. 속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최재형이 사실 자기 교회에서 제명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또 힘든 재판이실 텐데, 제가 예.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또 체력을 좀 예.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